세상 잡다한 것들을 리뷰하는 시간. 잡스러운 리뷰.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트윙거 H5의 성능 검증 시간이었죠. 그리고 아울러서 W사 땡3와의 적나라한 비교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윙거 H5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H5의 장단점 그리고 총평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매도 먼저 만든 게 낫다고 단점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일단 아쉬운 점은 키스톤이 수직 키스톤밖에 안 된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딱 네모진 직사각형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 환경이라는 것이 약간 기울어진 환경일 수도 있고 또 약간 옆에서 써야 될 환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H5는 화면을 정중앙에 두고서 써야지만 제대로 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드에선 일단 못 쓰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크게 단점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프로젝터를 사이드에서 쏘고 나서 키스톤을 맞춰두게 되면 초점이 왼쪽과 오른쪽 초점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화면이 전반적으로 어색해질 뿐더러 화면의 비율도 왜곡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딱 정가운데에 놓고 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사이드에서 쏠 필요가 없어서 수평 키스톤이 없는 것이 대단히 좀 아쉽다라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땡3가 키스톤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워낙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H5가 조금 초라해 보일 수는 있겠네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두 번째 단점은요, 전원 플러그입니다. 전원 플러그가 왜? 전원 플러그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요, EU형 전원 플러그입니다. 한국형 전원 플러그가 아니에요. 아니 똑같은 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형 플러그는 플러그의 원기둥의 지름이 4.8mm예요. 그런데 유럽형의 경우에는 4.0mm입니다. 즉 유럽형이 한국형보다 더 가늘다란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한국형 콘센트에다 꽂으면 그 플러그가 어떻게 될까요? 꽉 맞질 않겠죠. 그래서 약간 건들건들합니다. 그리고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워요. 사실 트윙거사가 전 세계의 모든 플러그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다 그 나라에 맞게 각각 챙겨주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H5를 많이 사면 그제서야 좀 챙겨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어쨌든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성능 비교 테스트를 보면 명암비가 상대적으로는 H5가 조금 부족했던 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았었죠. 그 외에는 사실 별달리 흠잡을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밝기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짚어봤으니까 더 얘기해봤자 입만 아플 거고요. 자, 그러면 장점은 뭐냐? 이건 정말 큰 장점인데요. 초점거리가 짧아요. 최소 초점거리가.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요 사진을 보시면은 H5가 제대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최소 화면의 크기는 27.6인치입니다. 그리고 이 27.6인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는 87cm예요. 즉 87cm의 거리만 확보할 수 있으면 H5의 영상을 감상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땡3로 구현 가능한 최소 화면의 크기는 49.2인치입니다. 그리고 이 49.2인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는 165cm입니다. 즉 이거보다 더 작게 내려가거나 더 가깝게 가게 되면 초점이 맞질 않아서 영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H5가 좁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커다란 거실에서 쓸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룸 같은 데서 간편하게 TV 대용으로 쓰실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럴 때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87cm의 거리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공간 활용에 되게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소 화면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아주 환한 전등 아래서도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룸 생활하시는 분들, 자취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H5를 쓰시면 불을 켜놓고도 TV 없이 영상을 즐기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점은 H5가 동일 거리라면 더 큰 화면을 얻을 수 있다. 뭐에 비해서? 땡3에 비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요걸 보세요. 요거는 H5와 땡3의 매뉴얼에서 각각 가져온 그림입니다. H5는 3.6m일 적에 120인치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땡3의 경우에는 3.6m일 경우에 106인치 화면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결국 그러면은 같은 거리라면 더 큰 화면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다? 바로 H5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강점이냐 하면 사실 저희 거실에서 예전에 땡3를 썼을 적에는 120인치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거실의 길이가 좀 좁아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115인치 정도로 놓고 썼었거든요. 그게 땡3로 낼 수 있는 최대 크기였어요. 그런데 H5를 쓰고 나서는 한 130인치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벽면을 꽉 채울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또 흐뭇한 일입니까?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요. H5가 기동 시간이 짧고 소음이 적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왼쪽이 땡3고 오른쪽이 H5입니다. 자, 처음에 딱 클릭을 하면 뺀 소리가 쫙 나면서 바로 H5의 초기 화면이 뜨죠. 그러더니 한 14초 되니까 스탠바이 상태가 돼요. 근데 이 땡3는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1분 2초 정도가 걸려야지 초기 화면이 완성이 되는군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불공평한 비교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땡3S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OS 로딩을 다 해놓고 또 거기에 연동이 된 이미지 DB까지 다 끌어다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요. 아마 땡3 기본형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H5의 초기 기동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그래서 성격 급하신 분들은 H5가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소음도 소음 측정기를 보시면 H5 같은 경우에는 20dB 언더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땡3는 한 27, 8dB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확실히 소음이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의 소음 측정의 기준은 배기구가 아무래도 팬이 있다 보니까 제일 시끄럽거든요. 배기구에서 10cm 떨어진 거리에서 소음을 측정한 값입니다. 그럴 적에 H5는 20dB보다 약간 작은 수준, 그리고 땡3 같은 경우에는 27, 8dB 정도가 보통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음이 확실히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다음에 H5의 장점은요, 스크린이 안정적이고 깜빡임이 없다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당연하지가 않은 모델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전에 쓰던 이 땡3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게 거슬리죠. 맨 처음에는 그 깜빡임이 되게 자주 일어나가지고 이거 좀 너무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는데 나중에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는 좀 줄어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1시간 정도 보면은 한 두세 번은 깜빡깜빡 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되게 거슬립니다. 하지만 H5의 경우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주 화면이 안정적으로 잘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프로젝터가 갖춰야 될 기본 덕목인데 땡3가 그것을 제대로 못 지켜주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H5가 강점으로 보이는 것이죠. 다음에 또 장점은 전원선이 2m라서 좋아요. 땡3 같은 경우는 1.5m였죠. 그래서 항상 짧아요. 그런데 2m 정도가 되니까 어느 정도 높이에서도 연결을 해서 쓰기가 편합니다. 조금 더 길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하지만 2m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편하게 쓰기에 적당한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무시 못할 장점은 이 높이 조절 방식이 버튼식이 아니고 나사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이상한데? 버튼식이 훨씬 더 좀 깔끔해 보이는데 실제로 나사식이 훨씬 더 정밀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식은 자신이 원하는 높이를 그대로 딱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사식의 경우에는 살살살 돌리면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높이를 딱 맞춰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버튼식, 톱니식보다는 나사식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H5가 훨씬 더 저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마 써보신 분들은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가볍다, 뭐 디자인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제가 H5 소개하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고, 아니 디자인이 좋다 보니까 요거를 이렇게 스탠드에 연결을 해가지고 딱 쓰면 마치 거실등 같이 이렇게 깔끔한 분위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내 인테리어 아이템으로도 꽤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장점은 딴 거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싼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쌀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정말로 H5의 경우에는 가성비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현재 가성비 최고의 프로젝터가 저는 H5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자 너는 뭘 쓰는데, 그쵸, 제가 한참 이렇게 H5를 좋다 하고 나서 저희 집에서 쓰는 프로젝터가 땡3면은 뭐 저런 놈의 시기가 다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제가 선택한 프로젝터는 바로 요겁니다. 자, 그럼 너는 왜 H5를 선택을 했니? 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균형 잡힌 색감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같이 봤었죠. 땡3가 파란 쪽이 너무 강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노란색이나 빨간색이나 초록색을 표현하는 데는 약간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색깔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H5여서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명암비가 부족한 측면은 있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눈이 익숙해져가지고 그렇게 크게 거슬리는 걸 모르겠어요. 프로젝터를 감상하는데 저는 큰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화면 깜빡임이 없다라는 것이 아주 커다란 강점이었었고요. 또 같은 거리라면 더 큰 화면을 뽑을 수 있다라는 것도 강점이었고, 그리고 전원선도 길어가지고 높은 데다 이렇게 두고서 써도 아무 문제가 없고, 소음도 적고 기동시간도 빠르고, 오늘 말씀드린 그 모든 장점들이 저한테는 다 되게 의미 있는 장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땡3보다 H5가 저희 집 거실에서 사용하는 데는 훨씬 더 유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드렸으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프로젝터를 골라서 여러분들만의 영화관을 꾸며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으로 트윙거 H5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아이템을 리뷰하게 될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 유익했다, 아니면 뭐 딱히 뭐 공감은 되지 않았지만 나름 열심히 준비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감자